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20여 년도 더 된 얘기예요. 횟수로 하면 25년 정도 된 얘기입니다. 제가 일했던 학원에 그 특목고,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학교죠. 그 학교 이름을 딴 준비반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여기선 특목고 준비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러면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나 이 고등학교 갈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의 교육열 때문에 만들어진 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중학생들 고학년 정도 되면 이제 자기의 그 꿈에 대해서, 장래 희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나이입니다. 물론 바뀔 수는 있지만요. 그러면 중학교 애들 고학년 중에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이제 학교 시험 치르거든요, 한국에서. 그럼 그런 아이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한번 해외 의대 목표로 해보세요. 하필 왜 해외 의대냐? 늘 말씀드리지만 국내 의대 너무 힘들잖아요. 국내 의대에 고등학교 그냥 학교 수업만 열심히 해서 갈 수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특목고에서 의대 많이 보내는 학교 보내면 갈 확률은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런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엄청난 사교육, 엄청난 공부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런 고등학교에 가서도 또 엄청나게, 정말 그 엄청나다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나게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무지무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대 가는 거죠. 물론 내 아이가 그 정도의 들만한 확률이 높은 아이라면 제 이런 영상 보실 필요도 없겠죠. 그냥 가는 길 잘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목표가 있다면. 하지만 중학교 때 공부 잘한다고 해서, 중학교 때 전교 1, 2등 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 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냉정하게 아닙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적어도 상위권, 전교 10등 안에 든다면, 예를 들어서 전교 인원이 한 200명, 300명 규모의 중학교라고 가정하고 한 전교 5등에서 10등 사이, 아니면 10등 안에 그냥 든다고 할 때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서울대, 연고대, 2호선 대학 보장됩니까? 보장 안 됩니다. 물론 잘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반 고등학교 가서도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서 전교 상위권 할 수 없습니다. 또 엄청난 사교육과 엄청나게 공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의대만큼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한국 학생들. 그러면 중학교 한 2, 3학년 되면 아이의 이런 공부하는 깜냥은 보입니다. 적어도 이 아이가 공부를 한다. 아니면 좀 노력은 덜하지만 그래도 공부 머리는 있는 것 같다. 분명히 보입니다. 착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혹가다, 간혹이 아니죠. 솔직히 많이 착각하십니다. 내 아이는 공부 머리는 좀 있어.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보는 거랑은 솔직히 사실 좀 다릅니다.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정확하게 보시는 거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에 대한 좀 이런, 특히 공부에 대한 그리고 머리에 대한 환상이 조금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이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부모 스스로 얘는 공부머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정해버리고 아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도 아주 간혹이지만 있습니다. 어쨌든 좀 둘 다 기본적으로 아이한테는 좋은 환경은 아니죠. 부모님이 아이가 잘한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좀 오히려 못한다고 착각하거나,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 힘들죠. 내 아이기 때문에 감정도 많이 개입하게 되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학교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아이가 공부하는 힘이 있고 공부할 것 같다. 근데 한국에서는 힘들 것 같다. 해외로 나오면 여러분 답이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럽 의대 같은 경우는
수업도 영어로 진행되고 초이스가 선진국부터 우리 말하는 동유럽이라고 해도 여러분 7, 8나라 거의 10나라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좀 많이 이렇게 확대해서 잡으면 그러면 서구 선진국부터 이유 안에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동유럽까지 정말 다양한 곳들에 의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영어로 진행합니다. 수업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경우고요. 꼭 저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면 중3 때 적어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해외 의대를 생각한다면 해외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해외 의대 공부를 하려면 영어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영어 능력도 불편한데 해외 의대에서 제3국에서 저는 지금 영국 의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 의대가 아니라도 말씀드린 대로 EU권 안에만 영어로 수업을 하는 메디컬 스쿨들이 의대들이 한 100여 곳 가까이 있습니다. 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영어가 불편한데 영어로 의대 수업을 듣는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도 제3국에서 환경적인 그런 적응도 해야 되고 문화적인 적응도 해야 되고 게다가 언어 적응도 해야 된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유급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로 유럽권 의대는 그 입학은 한국 의대에 비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만 실제로 의대에 가서 그 유급되거나 포기하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 학생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참고로. 한국 학생들만 그런 거 아니고요. 유럽 의대에는 정말 다양한 전 세계 학생들이 몰려듭니다. 마찬가지로 유급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어가 어느 정도 되려면 고등학교 생활은 적어도 해외에서 하는 게 해외 국제학교에서 특히 이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엔 굉장히 가성비 있잖아요. 가성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싼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학교가 성적도 잘 나오는데 등록금도 저렴하다. 그럼 그 학교 괜찮은 학교입니다. 여러분 성적 잘 나오고 등록금 저렴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은 학교 맞습니다. 억지로 물론 돈 경제적으로 넉넉하시면 성적 좋고 시설 좋은 학교 그런 학교 보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싸다고 무턱대고 보내시면 그건 안 됩니다. 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성적도 별로면 그거는 내 아이는 똑똑하면 괜찮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분위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아이가 영어는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대 공부를 할 만큼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의대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편하게 늘 A레벨 말씀드리는데 꼭 A레벨이 아니라도 유럽의 의대들은 여러 의대들은 자기네 대학교 의대의 자체 시험을 봅니다. 자체 시험을 볼 때 항상 보는 게 이제 영어 능력.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 국적의 학생들은 영어 능력을 대부분 보고요. 그런 건 이제 영어 공인 점수 우리가 말하는 토플이나 IELTS로 충분히 대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A레벨 영어를 들었으면 그걸로 대체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영어 능력을 검정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자체 시험을 보는데 학교 자체 시험이라는 게 지금 자체 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케미스트리, 화학이나 바이올로지, 생물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두 과목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시험 난이도가 어렵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A레벨보다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가 학교 자체 의대 시험이 어렵다. 그런 건 아닌데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인터뷰 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어떤 의대 적성 시험 이런 거 있습니다. 명칭은 다 다양하지만 그래봤자 그런 몇 단계를 거쳐서 가는데 케미스트리랑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 영어로 수업을 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대에 갔을 때 그래도 수업을 따라가기가 수월합니다. 왜냐면 그런 용어 같은 것도 다 다시 한국에서 똑똑만 하다고 그런 거 다 다시 영어로 할 때 버겁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도 영어로 버거우면 의대 수업은 당연히 몇 배 버겁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업 따라가다가 기본적인 토대가 제대로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따라가다 그냥 어떻게 보면 벅차서 영어도 안 돼. 그런 영어가 안 되니까 뭐 기본적으로 예, 생물화학 기본 의대 수업의 그 베이스가 되는 그런 것도 잘 안 돼. 그러다 보면 진짜 의대 수업 뭐 해부학 같은 거 예,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용어들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그냥 치여서 중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입학이 조금 입학 자체에서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적어도 이제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이 아이의 꿈이 의사인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 권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 중3이 뭐 그렇게 예? 생각이 많은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더라도 목표가 특별히 없는 아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아이의 꿈이 중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대를 목표로 공부한 친구들이 다른 계열로 잘 못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힘을 기르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다른 쪽으로 나중에 자기의 심지어는 이과 성향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문과 성향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말레이시아는 문과 이과가 딱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과목별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 트랙으로도 어떻게든 갈 수 있고 문과 이과를 다 병행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홍보하는 거? 네. 왜냐면 다른 나라보다 분명히 가성비도 있고 영어적인 환경도 좋고 베트남, 뭐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보다 좀 더 환경이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밖에 나왔을 때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영어권 국가들이 아니라면 뭐 영어권 국가 사실 더 있죠. 아일랜드도 있고 뭐 남아공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생활 조건이나 거리 그리고 시차 이런 걸 고려할 때 분명히 말레이시아가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이 또 모르시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그 엑스팻이라고 하거든요. 엑스팻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 사람들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은퇴해서 가장 많이 오는 선호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예요. 예. 그만큼 영어 환경도 좋고 교육 환경도 좋습니다. 예. 엑스팻의 관점으로 봐서도 이 동남아 나라들 중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제가 저희 가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말레이시아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남아에 의외로 국제학교들이 말레이시아 빼고는 굉장히 학비가 비싼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예, 태국 같은 경우도 국제학교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등록금 자체가. 근데 태국은 예를 들어서 태국을 뭐 말레이시아보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밖에 나왔을 때 영어 쓰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예. 이런 내가 생활 속에서 영어를 쓰는 환경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영어가 보편적으로 활용됩니다. 정말 많이 활용됩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은행에만 가도요. 전단지들이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런 우리 팜플렛이라고 하죠. 그런 게 다 안내책자들이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곳은 영어가 보편화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제학교들은 뭐 대부분 영국식 커리큘럼이지만 어쨌든 그런 서양식 커리큘럼을 따라가고요. 약간 문화는 동남아 문화지만 분명히 교육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의대를 적어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겐 말레이시아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늦어도 이곳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A레벨까지 고려해도 한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3년 반 정도는 그래도 영어가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의대에 진입할 수 있는 친구들
이 해외 의대로 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피 유학을 권장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의대 가려면 정말 0.5%, 뭐 0.1%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꼭 0.1% 안에 학생들만 의대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5% 상위 5% 학생도 수학 능력은, 저는 지금 수학, 매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학 능력이, 공부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 10%의 학생들도 학업 능력 좋습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분명히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더 진심으로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한국이라면 재수, 삼수, 뭐 사수 계속해야겠죠. 하지만 한국 밖에서는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럽 의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중요한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합니다. 근데 제 영상들의 뭐 마지막까지 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또 혹시 생각이 저와 비슷한 분들이라면 마지막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제 영상은 마지막까지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예 처음에 그냥 클릭하실 필요도 없고요. 뭐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도 바로 그냥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안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겐 굉장히 아이의 인생이 바뀔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꼼수나 저는 그런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 유럽 의대 해당 국가의 언어를 조금씩 편하게 이렇게 노출시켜 주세요. 요즘은 뭐 정말로 다양한 앱들이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웬만한 유럽권 언어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꼭 학원에 가지 않아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중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유럽의 한 언어를 익숙해진 아이가 나중에 그곳으로 의대를 갈 때, 심지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럽 서구권 나라들은 뭐 동유럽도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 해당 국가의 언어를 하면 의대 과정이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중에 임상 과정으로 갔을 때 의대에서 보통 이제 3학년부터 임상 과정 가잖아요. 그랬을 때 3, 4학년부터 임상 과정 갔을 때 현지 로컬 환자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현지어가 필요합니다. 그게 그리스건, 독일이건, 체코건, 폴란드건, 헝가리건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리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했던 아이라면 그 어린아이가 그 해당 외국어를 배우는데 그렇게 많이 힘겹지 않을 겁니다. 의대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얘기를 돌리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도 민사고 준비반, 무슨 고등학교 준비반 이런 거 있습니다. 학원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중학교 고학년 과정에서 자녀랑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보시고 이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국내에서는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저희와 같은 그런 길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왜 안 되겠습니까? 큰 고민이고 큰 결단이지만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